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3차 개정 협상이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관련 발언을 한 데 대해 백악관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말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동안만 진행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할 회담준비위원회는 오늘 오후 첫 전체 회의를 엽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시기에 대해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팀 의견과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 주 초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창당과 함께 2선으로 물러난 지 한 달 만으로 저조한 당 지지율 때문에 정치 일선에 조기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3차 개정 협상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탈출구를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인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최현경 기자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부를 수석대표로 한 한미협상단이 FTA 개정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 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3차 협상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입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철강 25% 관세 면제와 한미 FTA 협상을 연계해 우리 측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우리 측도 FTA와 철강 관세를 함께 다루면서도 한미 FTA의 이익 균형을 확보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압박을 위해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주리주 모금 만찬에서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에서도 돈을 잃는다며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 2천 명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4일간의 외교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강 장관은 미 상하원 주요 인사들과 연쇄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존 설리번 국무부 장관 대행을 만나 한반도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또 미국 상무부와도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제외 여부와 한미 FTA 개정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3만 2천 명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를 뜻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도 발언의 초점은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이어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회의 부장관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등의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령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우선 우리 입장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기면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보복 관세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미국과 협상하고 있어 예단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파격적인 혜택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일자리 대책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주목했습니다.
2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 일자리와 청년들이 연결된다면 청년 보직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 것입니다. 문제는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열악한 탓에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행을 택하는 청년들에게 향후 3, 4년간 파격적인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이번 특단의 대책은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방향하에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선 3,500만 원까지 4년간 연 1.2%의 초저금리 대출도 해줄 계획입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는 매달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급됩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해 3년간 근무하면 3천만 원의 목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혜택을 더하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게 1,000여만 원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500이 보통 중소기업의 임금이고 대기업의 초임을 3,800 정도로 한다면 그 갭이 1,000만 원 이상 정도를 메꿀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 이 밖에 정부는 청년 창업기업에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중소기업 전문 TV 홈쇼핑인 홈앤쇼핑에서 부정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점수 조작을 지시했는데 주로 대주주 회사 임원들이 청탁을 했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2013년 12월 진행된 홈앤쇼핑 공채 2기 서류 전형 평가표입니다. 중소기업 우대 인사조정 항목에서 점수를 받은 지원자는 모두 대표 추천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표가 추천한 지원자가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자 추가로 가점 항목을 만들어 합격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합격한 지원자는 7명. 3명은 2차 인적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재시험을 치르는 특혜까지 받았습니다. 27명을 뽑는 공채 2기 전형엔 3,700여 명이 몰려 경쟁률이 137대 1에 달했습니다. 홈앤쇼핑은 75명 모집에 879명이 지원했던 2011년 공채 1기 전형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3명을 합격시켰습니다. 홈앤쇼핑 측은 재량권 범위에서 가점을 줬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공지되지 않고 증빙 절차도 없는 명백한 부정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채용된 10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선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 중앙회 임원들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이사가 중기중앙회 임원 등 지인 등의 부탁을 받아 인사팀장 등 인사 관련자들에게 뽑을 수 있도록. 다만 대가성이나 금전 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청탁을 한 중기중앙회 임원들은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와 전 인사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동안만 진행하는 것을 유력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만 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북측과의 실무 접촉을 통해 확정해야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은 상대국이 있는 만큼 우리 임의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하는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시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팀 의견과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의논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기상 다음 주 초쯤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의 주요 방향을 내놨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총리는 책임 총리로서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국회도 특권을 내려놓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헌정특위가 6월까지 활동하는 만큼 6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후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되며 정치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창당과 함께 2선으로 물러난 지 한 달 만으로 예상과 달리 저조한 당 지지율 때문에 조기 등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바람몰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안 전 대표는 지방선거를 통해 당 통합이 완성될 것이라며 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이 청년 정책과 버스 준공영제에 이어서 이번엔 공항버스 면허 전환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 간 대리전 성격으로 경기도와 성남시가 맞붙었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입니다. 경기도가 1997년 공항버스를 도입할 때 한정면허를 처음으로 발급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용객들이 적다 보니 사업자가 적정 이윤을 보장받도록 비싼 요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객 증가로 운행 여건이 개선된 지금은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오는 6월 세계업체 20개 노선을 운행 중인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 면허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금이 상당 부분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될 경우에는 노선별로는 적게는 200원에서부터 많게는 4,700원까지 인하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있는 공항버스 요금이 전체 평균 13.5%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가 성명을 내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성은 악화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된다는 이유입니다. 또 노선 조정과 감차 등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경기도도 맞불 성명을 내고 성남시는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못된 습관을 버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두 지자체 간 격돌은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 간 대리전 성격입니다. 다른 도지사 후보군도 가세해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 김용남 전 의원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박종희 전 의원은 큰 틀에서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내일 경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 오전 이 씨를 소환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연희단 거리패 단원 16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위력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캐물을 계획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태국에서 광견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곳을 여행하는 국내 여행객들은 공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인 병원체가 사람에게 감염됐을 때에는 공수병, 동물에게 감염됐을 경우에는 광견병이라고 부릅니다. 태국 보건부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9일까지 공수병으로 2명이 사망했고 현지 언론도 이달 10일 기준으로 올해 359건의 광견병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갔는데요. 최근 워낙 포근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은 1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전국에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좋은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주말에는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도로 오늘보다도 더 낮아지겠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고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11도, 인천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낮 기온 어제보다 10도 정도 내려갑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경기 동부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낮 기온 1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전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